상담을 하다 보면 특허 등록증을 받으시는 순간 대표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등록됐으니까 끝난 거죠. 평생 안전하겠죠?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등록한 특허라도 나중에 무효가 되어 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 특허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효 심판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실무 기준에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 무효 심판은 말 그대로 이미 등록된 특허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타인이 저희 측의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제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저희 측 경쟁사 또는 저희가 특허 침해 경고장을 보낸 상대방 측에서 저희 측의 역으로 공격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심사관님, 이거는 원래 등록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착오로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사 다시 해서 무효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요청이 정식으로 문제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천적으로 무효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무효가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특허 등록받은 기술이 사실은 저희 측에서 얘기하는 진보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특허를 받으면 안 되는 특허성이 위반이 됐던 거예요. 기존에 비슷했던 유사한 기술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차별성이 부족해서 특허가 등록 안 되는 케이스가 있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또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거를 공동으로 출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동 개발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44조에 따라서 공동으로 출원해야 되는데 그거를 위반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무권리자가 우리를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니고 그거를 뺏어온 사람인데 무권리자가 출원한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심사관이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공유권자 또는 원래 특허를 받을 수 있던 사람이 무효를 제기해가지고 그 권리관계 문제를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기재가 불비가 있었던 경우인데요. 특허법에서는 명세서 기재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서 그 명세서 기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특허를 등록해 주지 않는데 그 기재 불비가 있었던 겁니다. 알고 봤더니 사실 기재 불비는 거의 심사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어느 정도 심사관분들이 다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기재 불비가 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효 심판이라는 거는 이게 무효가 있는 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심사를 해주세요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심판관 합의체가 조성이 됩니다. 3인의 이제 심판관이 배정이 되고요. 그분들이 제시 합의를 해가지고 이거는 무효 사유가 있다, 무효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효 심판이 제기된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개인이 직접 대응하실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봤을 때 이게 너무 이유가 없다, 불합리하다, 타당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을 개인이 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변리사를 선임해가지고 상대방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보고 반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허 무효 심판에서 정정 청구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정정 청구는 뭐냐면 청구항을 다시 재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특허 무효 심판에서 특수하게 허용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청구항의 범위를 감축한다거나 불명료한 기재를 명료하게 한다, 이런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항을 정정하게 되면 그 정정된 청구항의 바탕으로 특허 무효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특허 무효 심판은 딱히 안 당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는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특허 청구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게 좋잖아요. 만약에 근데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그 권리의 타당성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 정정 청구를 하든 아니면은 상대방 주장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반박을 하든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구항이 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항 범위가 감축이 될 수도 있고, 감축된 청구항이 등록이 돼도 사업에 아무래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니면 원천적으로 무효가 돼서 전체 무효가 된다면 특허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보기 때문에 특허 가치가 상당히 흔들릴 수 있고 라이센스 계약이나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대비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특허이기 때문에 사용은 가능하시고 모든 권리가 유효하게 발휘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종적으로 무효가 된다면 원천적으로 없던 것이기 되기 때문에 권리는 모두 소멸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구항별로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청구항별로 개별적으로 5개 항이 있다고 한다면 1항 무효, 2항 무효, 3항
무효되지 않고 사망부터 고용은 무효되지 않고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특허가 등록이 됐다라고 하면 심사관이라는 전문가에 의해서 공적인 판단을 거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안심하고 특허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누군가가 우리한테 경고장을 보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런 무효 사유가 있기 때문에 너희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때 이제 공격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대비를 한다거나 저희가 이 추후 상황에 대해서 리스크를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심사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믿고 특허가 유효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심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구술심리라는 상대방한테 소송 같은 절차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준소송이라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은 거의 한 1년, 적게는 1년, 길게는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500에서 1000, 그리고 많게는 1500까지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정말 또 큰 사무소들은 몇 천까지도 받을 수는 있어요. 저도 옛날에 했을 때 막 억대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허는 등록한다 끝이 아닙니다. 등록 이후에도 언제나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행여나 누군가가 우리한테 무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다거나 실제로 무효 심판이 되게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리사를 반드시 찾으셔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상담을 통해 언제든 문의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유진특허의 김신현 변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